즐거운 수학의 세계로. 130페이지는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뭐 여기는 근해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가끔 근데 이거 맞은 사람들도 몰랐던 게 나와. 2차 방정식 m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1x 플러스 3. 여러분 요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요 x에 개수에 2가 들어가잖아요. 2가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한 98% 판별식을 씁니다. 거의 98% 판별식을 써요. 여기다 굳이 2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여기다 굳이 2를 넣는 이유는 그 짝수 공식을 쓰라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 설명하고 근해 공식이 2a분의 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는데 짝수 공식은 외우지 말고 대신에 짝수 공식 안에 여기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짝수 공식에서는 얘만 좀 기억을 하자. 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나는 10년째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배웠던 방법이니까. 내가 공부한 방법이니까. 이 짝수 공식은 공부를 해두면 좀 좋아요. 왜냐면 판별식 쓸 때는 짝수 공식을 한 2만 배 더 많이 씁니다. 홀수 공식보다는. 그래서 여기 2가 들어있으면 짝수 공식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근데 59번에는 2차 방정식이 x는 n이라는 중근을 갖는데요. 상수 m과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짝수 공식 못 외운 사람들 있을 테니까 그냥 할게요. 판별식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짝수 공식 쓸 거예요. 판별식만. 판별식 b제곱이죠. b x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2까지 제곱을 해야 돼. 4에 m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c가 더 편하네요. 앞에 쓰고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게요.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겠습니다. 4는 필요 없죠.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3이 0이래요. 뭐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이고요.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 나왔죠? 그죠? 그러면 1, 2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m 마이너스 2는 0. 자, 위에 가서 쓸게요. 위에 좀 볼 게 있어서.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m은 2가 나온대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x는 n이라는 중근을 가질 때 상수 m과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냥 문제를 읽어보니까 m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된다면 주아 졸려요? 그럼 주아가 얘기해봐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다 돼요? 아니면 하나만 돼요? 왜요? 만약에 문제에서 m값이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된다면 뭐라고 말했어야 맞을까요? 상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말해야 맞아요. 모두 구하여라. 그죠? 왜냐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얼마인지 m의 값이 2일 때 n이 얼마인지 아직 구해보진 않았지만 이 더한 값이 반드시 둘이 똑같을 거란 보장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둘 다 구해서 혹시 똑같으면 그냥 그걸 쓰면 돼요. 그냥 그 구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뭐 n이 3이 나오고 뭐 n이 0이 나와서 더했던 2로 똑같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해서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하나는 되고 뭐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되는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얘가 안 됩니다. 지금 얘가 왜 안 될까요? 나 찾아봐. 이거 왜 안 되는지 분명히 문제에 써 있어요.
없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 문제의 조건을 줄 때는 은근히 주는 경우가 있고요. 대놓고 턱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주거나 대놓고 주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아예 안 준다? 이건 안 되죠. 못 풀어요. 그건 나도 못 풀어요. 은근히 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 여기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요. 주어진 방정식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주어진 방정식이 3은 0이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놓고 2차 방정식이야라고 얘기했어요. 2차 방정식이면 얘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는 안 됩니다. 얘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m의 값을 알았으니까 m 값을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1 3x 제곱 마이너스 이거 대입하면 얼마예요? 6인가? 6x 플러스 3은 0 그렇겠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네요. 그렇죠? 완전제곱식이 나와줘야 중근 1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n 플러스 n의 값은 3입니다. 얼른 정리하세요. 다음 문제 뭐였죠? 61번이었나요? 61번. 이게 이제 그 뭐지?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배웠어요. 뭐냐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은 0의 꼴로 변형할 수 있다. 이거랑 두 번째, 우변의 0의 꼴로 표현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왜 이거 기억나요?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같으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 있었단 말이야. 그죠? 얘랑 얘랑 같은 이야기예요. 얘랑 얘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판별식이 유도가 돼요. 판별식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판별식 쓰시면 돼요. 무조건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 a 곱하기 c니까 요거 마이너스 4a가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요거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a는 4가 되거나 그래야 돼. 그럼 이제 또 두 개 다 되냐 이거죠. 도건 두 개 다 돼? 아, 도건이도 주하랑 같은 반이라며? 준영이랑 전부 다 진영이까지. 이거 0 안 된다고 써있죠?
0이 안 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a는 0이 아닙니다. a가 4인 거예요. 그러면 4를 여기 대입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야. 그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는 거죠. 문제에 보면은 그 중근이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 한 근일 땐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b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b를 이항시키면 b는 3이죠. 구했어요. a는 4, b는 3. 요거는 오답 노트 좀 합시다. 요거는 오답 노트 할게요. 틀린 사람들은 오답 노트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유리마루 승철 몇 번이야? 61번. 참. 여기 주화를 초대해야 되는데. 대화상대 초대. 주화야 그 단톡방에 초대할게요. 거기다 쌤이 요 지금 요 주화가 보고 있는 요 장면 있죠? 요걸 이제 캡처 해가지고 사진으로 다 올려줄 거예요. 일일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쌤이 이제 가장 저기 한 6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2번. 이제 여러분은 근해 공식의 그 판별식을 배웠기 때문에 뭐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의 범위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을 봤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약간 의심이 들 수가 있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이런 k 같은 미지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제곱도 되고 막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이거 전개하면 k의 제곱은 다 싹 없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뭐야? 이거 부등식이잖아. 그죠?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풀 수 있는 부등식은 1차 부등식까지만 풀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셔야 배웁니다. 그래서 막 복잡해도 마지막엔 k가 다 없어지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바꿨어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12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 넘기겠죠? 12k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이 해가 없다가 되려면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안 돼! 생각해 그냥. 은채 눈치챘어요? 어? 2번. 그러면 요 방정식이 해가 없다가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는 뭘까요? 이거죠, 이거.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개의 판별식은 딱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했으면 해가 없는 거는 부등호 방향만 뒤집으시면 되고요. 중근인 거는 이것만 하시면 되죠. 이거만.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66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안 해도 되죠. 자이스토리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자꾸 고등수학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 음. 근데 요거는 좀 압시다. 2차 방정식이 해를 갖고 이랬거든요. 해를 갖고. 해를 갖는다는 게 몇 개 갖는다는 거야? 해를, 그렇지. 한 개 이상 갖는다는 뜻이에요. 한 개 이상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m-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대요. 양변을 4로 나눌게요. 귀찮으니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이 넘어가서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가 나오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해를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c인데 c가 더 쉬우니까 앞에 쓸게요.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얘는 좀 귀찮네요. 25, 이거 양변 5로 나눌까요? 5로 나누면 여기 2 되겠죠? 그럼 5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요.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8m이 크니까 여기 8로 나누면 m은 마이너스 8분의 3보다는 크다가 나오죠. 맞나? 네, 맞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지금 m이라는 애가 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8분의 3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죠?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하면 마이너스 8분의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죠, 요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고등 과정이에요, 요게. 요게 부등식 두 개를 풀어가지고 겹치는 데 찾는 게 고등 과정이야. 근데 눈으로 봐도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8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0이죠. 마이너스 1은 빠지죠. 0부터 5까지니까 6개네요. 6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이거는요. 66번까지 했고. 근데 왜 숙제 여기까지밖에 안 내줬지? 여기까지밖에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2차 방정식 구하기 안 가르쳐준 거. 안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줬어? 어? 태권도 말고 유도하라고 막 그랬냐? 아마 3번씩 해오라 그랬어? 까먹었네. 네. 다음 페이지 여기 한번 볼게요. 근데 이 G7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 교과서에 없는데 알아두면 정말 편하긴 해요. 알아두면 정말 편하긴 합니다. 일단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래요. 알파와 베타.
그럼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요런 2차 방정식이죠. 얘는 이제 여러분 내가 정지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고 내가 정지된 거야. 뭐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일단 근해 공식은 귀찮죠. 그죠? 일단 근해 공식은 귀찮고 만약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다시 우리 보고 찾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내용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을 5번이나 6번이나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얘를 풀어서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고요. 그 알파 베타를 더하고 알파 베타를 곱해서 두 근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 그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이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대입을 하든 2차 방정식을 풀든 해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찾아볼게요. 얘예요. 답이 얘입니다. 요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걸 익힌다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을 자 아까 했던 대로 한번 좀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좀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갈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2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의 공식을 쓰기가 나는 되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려면 이 x제곱 플러스 3x-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런 꼴의 형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꼴의 형태를 하고 있어야 x-알파가 0이 되거나 또는 x-베타가 0이 돼서 x는 알파가 근이 되거나 x는 베타가 근이 되거나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뭐야? 전개의 역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다시 전개하면 위의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를 전개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요런 꼴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랑 같은 식이 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까지 붙인 게 3이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다시 한번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방정식이 얘예요. 우리가 찾는 방정식이 전개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그거 암산하면 안 돼. 2번이 답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거라고 썼을까? 내가 아까 이것까지 썼거든요. 마2, 마3 쓰고 왜 이거라고 했을까? 내가 중학교를 3년 다니는 동안
수학 시험을 총 12번 봤거든요. 12번 보는 동안 내가 딱 두 문제를 틀렸어요. 두 문제 틀렸는데 두 개 다 이렇게 썼어. 두 개 다. 난 몰라서 틀린 적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난 여러분이 실수한 걸 좀 이해해요. 그렇지 않니?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실수는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게 미스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뭐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누가 어떻게 줄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요거는 올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런 74번 이런 거? 74번 요거 주아야, 요 K 얼마예요? 1차 함수 까먹었죠? 큰일 났다. K는 마이너스 2예요. 요거 X, Y절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뭐야? A가 기울기죠. 기울기를 어떻게 한 거죠? 아는 사람 뭐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X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Y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증가, 이름 자체가 증가량이니까. 그러면 누가 갑자기 도건이한테 와서 너 키 얼마 컸어? 너 키 얼마 컸어? 그럼 뭐라 할 거냐고. 키 얼마야 도건아 지금? 한 168 돼? 170 넘어? 172라고 하자. 그럼 너 키 얼마 컸어? 그때 172cm요 그럴 거야? 저는 원래 무에서 창조됐으니까 제 키는 172cm 큰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작년에 비해서 키가 얼마 컸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뭐 작년에 계산할 거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보다 키가 얼마 컸어? 그럼 얼마 컸는지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점이 있어야 돼요. 두 점. 무조건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디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두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0, -2, 이 점의 좌표는 4, 0이죠. 0에서 4까지 4가 늘어났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가 늘어났다.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하고 찾으셔야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내가 아까 2학년 애들한테 얘기했던 건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가시면 미분적분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미분적분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울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K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둘이 곱하래요. 마이너스 2 곱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래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런 모양이 돼야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 모양이 돼야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갔겠죠. 근데 이대로 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 4를 붙여주는 겁니다. 함부로 4로 나누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라고 쓰시면 되는데 뭐 굳이 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나요? 요거는 방금 전에 좀 얘기를 했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1일 때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1일 때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요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1이 아니면 요거 쓸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쓸 때도 얘가 2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2를 다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2가 있으면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79번 한번 볼게요. 79번. 요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의 차가 5래요. 두 근의 차가 5. 그러면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자, 일단 알파 플러스 5는 잠깐 베타라고 둘게요. 여러분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잠깐 베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2야. 그러니까 2가 이렇게 들어가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텐데, 요런 방정식이 된다는 걸 텐데, 여기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2알파 베타는 0이 되는데,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베타를 알파 플러스 5라고 잡았으니까 베타에 다시 알파 플러스 5를 대입해주면 2알파 플러스 5는 1이래요. 정리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죠.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베타는 3이네요. 근데 K는요, 상수항 2알파 베타와 같아야 되죠. K는 2알파 베타와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죠. 정리하시고요.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사용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모른다면 한근을 알파라고 두고 한근을 알파 플러스 5라고 두고 이 두 개를 여기 각자 대입해서 쫙 전개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알파가 나와요. K는 없어지고.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한 2박 3일 걸리겠죠. 계산하기가 빡세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런 거 두근의 B가 1대 2다. 그러면 알파와 2알파로 잡으세요. 알파와 2알파 이런 식으로. 이거 82번 아니다. 다음 뭐가 있죠? 잘못 보고 푼 거. 잘못 보고 푼 거는 그냥 뭐 잘못 보고 푼 거 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84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2차 방정식을 많이 풀다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뭘 찾게 되냐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이걸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2차 방정식 공부를 좀 했다 싶은 사람들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안 읽고요. x제곱의 개수가 나왔나? 이거부터 봅니다. 이거부터 봐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나 뭐 2나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문제 난이도가 훅 떨어져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문제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수학 많이 공부해봐서 알죠? 수학은요,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요.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건도 많아야 되고 식도 더 많이 사와야 돼, 도거나. 그래서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지금 뭐 2차 방정식 얼마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올바른 근을 찾으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 3개를 다 찾아야 되거든. 근데 미정계수를 3개나 찾으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이건 찾지 말라고. 그럼 수월해졌지. 2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2차 방정식을 x의 개수, 이 b를요,
B를 뭔가 다른 걸로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랬더니 1과 5가 해가 나왔대요. 그럼 또 그거 사용하면 되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알고 있는데 두근이 1과 5야? x-1 곱하기 x-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 b를 뭔가로 잘못 보고 풀었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1과 5를 두근으로 가졌다라는 건 1을 대입했을 때 5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 첫 번째 문제를 푼 애가 이 2차 방정식 이렇게 보고 풀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인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잘못 본 거야. 원래 마이너스 6이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6으로 보고 푼 거야. 대신에 얘는 잘 보고 풀었죠. 그러니까 C는 5인 거예요. C는 5인 거야. 내가 찾는 올바른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은 5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푼 녀석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었나 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겠지. 그죠? 그럼 인수분해를 틀렸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인데 이 8은 지금 원래 2차 방정식에 있던 애가 아니고 얘가 잘못 본 애란 얘기죠. 그 6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까 b가 6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아 바보 1하고 5죠. 인수분 이런 마지막 이런 계산을 잘 못해. 이러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입니다. 네. 정리하세요. 은채 요거 방정식 세우는 거 뭔 얘기인지 좀 알겠어요? 어려우면 꼭 얘기해요. 나연이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나연이래. 유림이. 알고 있었어요? 오. 주아도 이거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아니 잘 가져와라. 활용은요 무조건 이게 나오거든요. G14 무조건 G14가 나와요. 107번 이게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못 풀더라 애들이. 지면으로부터 100m인 높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 그 높이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100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문제를 보통 못 푸는 애들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이 약하다기보다는 그 함수가 약할 확률이 높아요. 이 문제 잘 모르는 친구들.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x의 값이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면 y의 값도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는 이 대응 관계잖아. 그죠? 이 대응 관계. 그래서 뭐 만약에 x가 뭐 시간이다, y가 거리다. 그럼 이게 시간과 거리 사이에 대응 관계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거리 사이에 대응 관계가 생기려면 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력이 있어야죠. 그지? 속력이 있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x가 거리로 주어지면 그 속력으로 x를 나눠서 시간을 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한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간과 뭐 거리가 이렇게 대응한다 이건데 보통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 보면 이 문제가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던져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이게 함수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초속 40m로 쏘아 올려진 물체의 t초래요. t초. t가 뭐야? t가 시간입니다. 시간. t가 나타내는 게 시간이에요. 그 높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h라고 두거든요. h는 자는 거니? 마이너스 5t 제곱. 졸려? 더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한 추운데? 근데 좀 더운 것도 같아요. 뜨거운데? 잠깐만 켜놓을게요. 잠깐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대요.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높이가 0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0만 대입하면 돼요. 이게 높이야. 이게 높이. 이 전체가 그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그 친절한 문제는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이 식 전체의 값이 0이 나오는 뭘 찾으래요? 시간, t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 높이 전체의 값이 0이 되는 이 t의 값은 얼마겠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 구하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서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10하고 2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t는 10이거나 t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시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 10초인 거죠. 그럼 이거 왜 마이너스 2초 나와요? 아니 땅에 떨어지는 게 왜 마이너스 2초가 나와? 문제를 잘 봐봐요. 왜 마이너스 2초가 나와? 말이 돼? 아니 높이가 이렇게 생겼다며. 높이가 그죠? 높이가 이렇게 생겼다며요. 근데 여기다가 높이가 0이 되는 경우를 대입을 했더니 시간이 마이너스 2초가 하나 나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미 100m 높이에서 쏘아 올려진 거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는 10초고 이게 만약에 얘가 100m까지 안 오고 땅에서 쐈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2초가 걸리나 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땅에 있었던 지점을 찾으려면 여기보다 2초 전을 찾는 거지. 근데 얘가 이미 100m로 올라온 상황에서 쏴버렸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지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일 텐데 얘가 이미 100m 높이에 와서 이렇게 쐈기 때문에 뭐 한 지점밖에 없어. 그래서 얘 마이너스 2초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100m 올라갔으니까 100m. 그래서 가끔 80m의 높이에 있는 것은 80m보다 높이 있는 것은 몇 초 동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두 번 다 찾아야 돼. 이렇게 땅 위에서 쐈어. 여기서 딱 쏘아 올렸거든요. 쏘아 올린 공이 한 80m 되는 지점이 뭐 4초하고 8초다. 그러면 4초부터 8초 사이니까 4초 동안은 80m보다 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두 번 다 찾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다 찾을 수 있는 건지 하나만 찾을 수 있는 건지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3번 할 건데요. 113번을 한 명이라도 풀면 그만할 거 아니야. 112번 한 명이라도 풀면 그만할 거예요. 못 풀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y는 x라는 직선이 뭐가 착하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대요? 써있잖아.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순서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떡하니 써있어요. 떡하니. x하고 y가 똑같대요. 딱 써있잖아요. 야, 나는 x랑 y가 똑같다. 여기 써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은요 3,3, 5,5, 6,6 다 이런 애들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12네. 그죠? 얘가 12.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27이 돼야 된대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7. 27. 자, 그러면 여기 x를 사용했으니까 선생님이 x를 또 못 쓸 것 같아요. 쌤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얘만 그렇다 이렇게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작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위에 점 D가 있는데 D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직선 x는 12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이거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야 이거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어? D에서부터 시작됐어. 이게 이제 원래는 옆으로 좀 가보라고. 원래는 좌표 평면 위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y는 x밖에 없었어요. y는 x가 혼자 덩그러니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d라는 점이 갑자기 출현했어. d라는 점이 출현해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a라고 잡더니 x는 10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거기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C라고 잡더래. 그러니까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를? D가 시작한 거야. 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D가 막 이짓저짓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D의 좌표를 A, A. 이거 왜 A, A인지 알겠어? X하고 Y 같으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A, A라고 잡을 거예요. A, A라고 잡으면 A의 좌표는 A, 0이 되죠. 여기 A, 0 여기 쭉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깜짝이야. 여기가 A, 0이니까 여기가 A, 0이니까 OA의 길이가 얼마예요? OA가 A죠. 그죠? 그러면 AD의 길이도 A입니다. 왜냐? 이 점의 좌표가 A, A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A죠, A.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27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A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요 사각형에서 요 세로가 A인 건 알았잖아. 그럼 뭐 하나만 알면 되잖아. 가로만 알면 끝나죠. AB. AB를 찾을 거예요. AB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12-A죠. 왜? 여기가 10이라며. 여기가 12. 근데 요만큼의 A라며. 요만큼이. 그러니까 여기는 12-A가 되는 거죠. 됐어? 저 왜 이렇게 졸아요? 여기 12-A. 그럼 끝났는데? 사각형 ABCD의 넓이는 가로 12-A 곱하기 세로 A. 이게 얼마? 27 돼야 된대요. 이게 27 돼야 된대요. 그럼 N은 얼마예요? 3이네 3. 3, 9, 27이니까. 9도 되네요. 9 대입하면 3, 9, 27이거든요. 이게 빨리는
구하기 어렵죠. 이게 전개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27 넘겨서 마이너스 27은 0.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이거 27은 0이니까 3하고 9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a는 3 또는 a는 9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점 D의 좌표 구하는 거예요. 점 D는 a, a니까 3,3이거나 9,9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있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이해했어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것도 요 앞으로 가시면은 103번 있거든요. 103번 한번 봐봐요. 어느 상점에서 장난감의 가격을 정가에서 X%를 인상한 후 다시 X%를 할인하였더니 정가에서 9%를 할인하는 가격과 같았다. 도현아, 어느 상점에서 장난감이 있어. 장난감이 있는데 정가를 정했대. 장난감의 가격을 정가에서 X%를 할인했어. 인상했어. 벌고 싶으니까 돈을 인상했어. 근데 안 팔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X%를 다시 할인했어.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돼? 제발. 그 대답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잠깐만요. 네? X%를 인상했다가 다시 X%를 할인했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처음보다. 왜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어?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는 진짜 내가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퍼센트 나오면 뭘 봐야 된다고요? 퍼센트가 나오면 기준량을 봐야 돼요. 기준량. 퍼센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준량이야.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내가 지금 가진 전 재산, 내가 지금 여기 내 몸 안에 있는 전 재산 중에 10%를 너한테 줄게. 그랬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0%가. 안 그래?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 뭐 옷 아무리 비싼 거 입었어도 한 2천만 원 걸쳤다고 해도 10%면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재용이잖아. 삼성 이재용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30억쯤 갖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의 10%는 얼마야? 3억이잖아. 완전 횡재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를 하더라도 기준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10%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에는 정가에서 X%를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을 하고 나서 올린 값에서 다시 X%를 할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X%를 할인해버리면 아까 올리기 전에 X%보다 올리고 나서의 X%가 더 크죠. 그죠? 예. X가 이거 30%거든? 네, 지금부터 써볼 테니까 한번.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지금부터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장난감의 가격을 정가에서 X%를 인상을 했다고 했어. 그러면 이 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가는 일단 A1이라고 둘게요. A1. 자, 그리고 A1에서 X%를 인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암기해도 괜찮아요.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일단 A1이 있는데요. A1의 X%니까 A 곱하기 100분의 X가 돼야 돼. 그래서 100분의 AX가 됩니다. 이 가격을 A1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00분의 AX가 되니까 A를 앞으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X. 자, 지금 당장은 못 외우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외우세요. 자, 이렇게 바뀐 거야. 돈이 이렇게 바뀌었어. 아까 A보다 더 비싸졌죠? 자, 이거를 일단 A라고 잠깐 놓을게요. A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제
A1에서 X%를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X%를 할인할 거예요. 그러면 A1에서 A1의 X%를 할인할 거기 때문에 A를 묶어내면 1-100분의 X가 됩니다. 그죠? A에서 A의 X%를 할인할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A를 우리가 요렇게 잡았어요. 요렇게.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결국 이 물건의 최종적인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원이 되는 거죠. 일단 가운데 두 개가 합차 공식이 좀 가능하니까 A 곱하기 1 마이너스 만분의 X 제곱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요 둘이 합차 공식을 써서 전개했습니다. 요거 두 개만.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가에 9%를 할인한 가격과 같았다. 그랬죠? 정가가 누구야? A란 말이에요. A에 9%를 할인한 가격이래요. 9%를 할인해주면 몇 퍼센트만 내란 얘기야? 91%만 내란 얘기 아니에요? 9% 맞나? 몇 퍼센트예요? 9% 그죠? 9%를 할인해주겠다는 얘기는 91%만 내란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요. A의 91%. A 곱하기 100분의 91이 되는 거야. 얘하고 둘이 똑같대요. 얘하고 둘이 똑같대요. 네, 이게 내가 판매하는 가격인데 계산해보니까 이렇대요. 그 양변에 A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만분의 X 제곱이 100분의 91이 되죠. 네, 잘 넘기면요. 잘 넘기면 100분의 9가 만분의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만을 곱하면 X 제곱은 900이니까 X는 30%죠. 이 보통 잘 못 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거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막 그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문제 푸는 도중에 뭐 풀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A1 하는 김밥이 하루에 B 개씩 팔렸는데 이거를 100원 할인할 때마다 뭐 10개가 덜 팔린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100원 할인할 때마다 10개가 더 팔린다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 때 최고 많이 남겠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함수에서 나오니까 함수에서 나오면 쌤이 그때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 하면 되겠니? 여기 147쪽까지